TV에서 나와서 이제 뭐 연주하는 사람들만이 예술가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사람만이 꼭 좋은 예술가는 아닌 거라고 또 말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 안에 다 예술성이 다 녹아 있고, 그것들을 조금 예술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좀 더 능숙하게 꺼내 보일 뿐이에요. 네. 똑똑해세요. 예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이야기를 듣는 시간. 아티스트 다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게 뭐야? 아티스트 다입니다. 다입니다. 네. 오늘의 아티스트 다의 게스트는요.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 오케이 PD님입니다. 옥PD라고도 하는데요. 네. 저희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좀 저름 씨. 어색하죠, 좀. 네. 아니, 본인이 어색하게 그렇게 저를 네. 대하시니 저도 어색해지네요. 아, 그래요? 아이씨, MC 잘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잘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요. 제가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울면서 나한테 SOS 치더라고. 네. 그래서 같이 좀 제발 해달라고 제가 빌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게스트가 없는데 좀 제발 해주세요, 오빠. 이렇게 해서 도와주러 오셨고, 도와준다기보다는 제가 이분의 인생이 좀 너무 궁금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빠 인터뷰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해서 불렀고, 네. 이제 자기소개 좀 네. 궁금한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 보고 할까요? 네. 이쪽에 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옥PD라고 하고 또는 OKPD라고도 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주로 메인으로 하는 일은 작곡가이자 또 편곡가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고, 또 기타를 또 오래 쳐서 기타 강사 일도 하면서 기타 연주자로 또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떨리네요. 네. 최근에 스튜디오 오픈하셨잖아요. 네, 지금 여기죠. 제가 알기로는 떠맡아서 떠넘겨져서 오픈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래 저가 이렇게 뭐 올해 초에 이렇게 좀 개인 작업실 겸 교습소를 또 마련할 생각이 있었어요. 제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저희 친한 선배님께서 이제 여기 쓰시던 공간을 정리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가 이어나가서 이제 좀 계속 운영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인수를 하게 됐고, 잘 해놓으신 공간을 또 잘 물려받아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러 올 때마다 레슨생들이 되게 많이 오시고 작업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만 제가 봤어요. 혹시 지금 요즘 음악 활동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궁금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이렇게 일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 또 뭐 AI로 음악 만드는 걸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편곡을 맡기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래서 편곡을 이제 부탁하고 또 MR을 또 만들어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런 작업들이 요즘 많이 들어와서 그런 네, 일들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작곡과 편곡 일을 또 많이 맡겨주셔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AI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AI 음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처음에 진짜 놀랐어요. 예, 와, 이 정도까지 된다고 이러면서 와, 대박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설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뭐 농담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감탄도 하고 그랬는데, AI가 그래도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려면 멀었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긴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소신은 사람의 것을 이제 못 따라잡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 사람이 해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완전한 어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함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인간적인 어떤 울림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점들은 AI가 결코 이제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이길 거라 믿어요, 저는. 너무 좀 진지하게 얘기했나? 아니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뭐 네. 이 방송 자체가 좀 약간 가벼운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뭐 좀 다큐예요? 저는 네. 옥PD님의 인생과 음악 가치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러 왔기 때문에 진지하든 뭐 밝든
괜찮습니다. 그런 건 술자리에서 하지. 하필 이런 자리 불러내가지고. 사람들은 오피디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얘기도 나누면서 알려주고 싶었다. 네, 그래서 했습니다. 불만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어색해. 뭐, 진짜. 아무튼, 네, 뭐, 이제, 그럼 계속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옥피디님께서 기타리스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지. 뭐, 모릅니까? 제가 기타리스트인 거. 근데 또 본인 피셜로 작곡가다라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기타 강사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기타쟁이라는 어떤 이제 그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제 전공은 원래부터 이제 작곡이고요. 기타는 어릴 때부터 좀 오래 쳤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좀 할 줄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기타를 전공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기타를 전공하시고 잘 치시는 프로분들에 비해서는 좀 제가 모자르니까 해서 기타리스트로 소개하는 거를 좀 민망해 하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연주와 뭐 그런 것들로 뭐 하고자 하는 음악 만들어내고 하는 점에서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타리스트다라는 그런 제 칭호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작곡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네요? 어릴 때 그 음악의 시작이 저는 기타였어요. 기타로 먼저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처음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말쯤에 그 작곡가에 대한 꿈을 이제 가지게 돼서 그때부터 입시를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전공하고 했죠. 물론 중간에 음악을 그만둔 기간도 길었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감사하게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음악 쉬셨다고 하셨는데 쉬시는 기간 동안 혹시 어떤 걸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음악을 더 공부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음악이 좀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렵게 느껴지고. 왜냐면 잘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때 당시에. 나도 내가 그나마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못 비비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좀 겁이 나서 음악 그만둬야겠다. 먹고 살 다른 좀 일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비사로 일하기 위해서 전문대 자동차과 들어갔다가 졸업하고 정비사로 진짜 일했거든요. 근데 정비도 좀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2년 정도 일하고 그만두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 다녔는데 다 이제 뭔가 좀 나한테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게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시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되게 늦은 나이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우연한 계기가 어떤 계기였을까요? 제가 다른 본업을 하면서도 알고 지내던 음악과 교수님 통해서 그분의 학원에 좀 취직을 하게 됐어요. 기타 강사를 구하는데 기타를 좀 치셨다 들었다 가르쳐 보시지 않겠냐라는 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보업으로라도 용돈벌이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퇴근하고 나서 학원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는 그냥 음악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생각으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또 오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제 본업을 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남은 게 이제 없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기타 가르치는 일은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이걸 본업으로 그냥 다시 삼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람 수는 적었지만 이제 조금 적은 숫자에서부터 사람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제가 특별한 유튜브 활동을 또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통해서 지금 힙합하는 동료들을 또 만나게 돼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작곡하는 사람으로 돌아왔죠. 얘기하자면 길어서 이렇게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곡가의 나의 모습과 기타리스트의 나의 모습을 두 개를 이제 키워 나가고 있는 ING인 중이신 거네요. 작곡도 제가 버리지 못하는 게, 저는 작곡을 시작했던 계기도 되게 극적이었거든요. 저는 그 작곡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 미디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바로 재현해내고 그거를 약간 이제 좀 감독하듯이 퍼즐 짜맞추듯이 뭐 약간 건물 짓듯이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활동은 아직까지도 좋아하고 있고, 제가 만드는 작품, 제가 하는 작업들도
다 하고 나면 뿌듯한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걸 아직도 느껴요, 저는. 그래서 작곡가라는 이름도 저는 놓치지 못해요. 예, 그건 참 사랑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타리스트를 계속 꿈꾸게 해줬던 뮤지션이 어떤 뮤지션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나를 꿈꾸게 해준 뮤지션. 어렸을 때는 그냥 이제 뭐랄까 이게 딱히 누가 좋다 이런 이제 뮤지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좋아하는 음악 뭐 주로 록 위주였지만 그런 거 듣고 그냥 지냈던 게 다고 그냥 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 뭐 그렇게 강렬하게 그런 어떤 이제 영감을 주는 뮤지션은 오히려 없었는데 20대 후반 때 그런 분이 한 명 생겼어요. 그분을 옛날부터 알았는데 뒤늦은 나이에 좀 접하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된 것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사운드 가든이라는 밴드에 크리스 코넬이라는 이제 그 분이 계세요. 보컬리스트 이제 프론트맨이신데 노래 진짜 잘하시거든. 그냥 멋있어요. 딱 보면 그냥. 근데 그분의 어떤 이제 그분의 가사에서 담아내는 그 메시지랄까요? 그냥 그런 것들이랑 또 풀어내는 음악적 표현 방식이 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 가치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아, 이 사람처럼 음악하고 싶다라고 처음 깨닫게 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지금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흔히들 어디서 영감이 오시나요? 라는 질문 있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게 엉덩이에서 나온다 라는 걸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작업 시간 엄청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맞아요. 24시간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디서 그렇게 많은 장르를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요. 우선 작업 시간이 긴 거는 제가 이게 좀 손도 느리고 늑장을 부리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늦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놓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게 되고 이제 뭐 8시간, 9시간 그렇게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약간 좀 싫어요. 네. 좀 약간 효율적으로 일하고 빨리 깔끔하게 끝내고 이러고 싶은데 한두 시간 더 잡는다 해서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 근데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 때문에 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밤을 새게 되고 괜히 피곤해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작업이든 근데 제 손에 들어오는 건 대충 하게 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하는 것이든 남의 거를 하는 것이든 뭐 돈이 들어오는 일이든 아니든 간에 약간 내 자존심이 걸려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이대로 내가 이 곡을 이제 출시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돈 안 드는 일을 하더라도 막 내 이름이 걸리는 일인데 이러면서 계속 붙잡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약간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인 거네요. 평소 일상의 모습은 진짜 덜렁거리고 진짜 좀 뭐랄까 이렇게 무신경하고 약간 그런 타입의 사람인데 뭐 작업에 몰두하고 몰입하게 되는 때는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만들 때는 내 손을 떠나기 전까지는 노래가 완벽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작업을 하고 또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네. 다른 뭐 뮤지션 분들이랑 이런 얘기는 안 해봤는데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네, 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제가 제 스스로 예술이라 말할 만한 거를 아직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음악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자적인 일을 많이 해왔지 제가 제 예술을 담아내는 어떤 활동은 제 인생 통틀어 봐서 진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예술가라고 말하는 게 좀 이렇게 부끄러워서 아 저는 그냥 기술자입니다라고 소개를 많이 했어. 내가 가진 기술들로 이제 뭐 남의 음악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있다. 약간 이런 이제 식으로 소개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예술가로 탈바꿈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장르를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해요. 이제 뭐 이제 많이 음악을 듣고 이런 장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이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조업에 종사했었다면 제조업이라고? 제조업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는 나는 약간 창조하는 느낌으로 좀 가보고 싶다. 네, 약간 그런 제조업 맞아요. 자꾸 듣는데 제조업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이제 그렇죠. 이거 공방이지 공방. 음악 공방 같은 그런 음악을 느낌. 이제 제조하는 약간 업이었는데 네. 이제는 나만의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 돼보고 싶다. 이제는 네. 진짜 작품을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전까지는 뭐랄까 나라는 인간을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네. 한다면 네. 이제는 나라는 인간을 좀 담아내는 물론 이제 그전 작품들에도 그전 작업들에도 나라는 인간이 담기지 않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한 거니까 나의 생각이 또 담긴 거니까 내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예술이란 말을 제가 좀 오그라들어 하긴 하는데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을 담아내는 활동 그런 활동을 이제는 해봐야 되지 않나. 나이도 많고 이게 더 늙기 전에 나이가 많다, 뭐 좀 늦게 시작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 이런 말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분명히 늦은 나이에 좀 시작하시는 음악을 시작하거나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확신이 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내 이야기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음악에 담아내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늦게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꼭 잘하는 것만이 그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담아내는 음악, 진심을 담아내는 작품 그런 걸 만들 열정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한번 이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기쁨 누리면서 이렇게 이제 활동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곡가로서 지금 쓰시는 장비나 노하우 같은 거 좀 전수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이게 아티스트 다 채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잘 알려줄 거고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음악을 오래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으면 저는 악기를 하나 이상 정도 다루는 게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크거든요. 네. 그걸 다루면서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뭐 이걸로 내가 연주하는 거, 그리고 내가 다루는 악기로 작곡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유니크한 자기만의 어떤 무기로 이제 나중에 남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유니크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음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평생 오래 음악하고 싶으시면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도구인 자기의 악기들을 다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현직에서 일을 하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아마 시작하시는 친구들이 나는 이걸 업으로 해서 돈까지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도 조금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하지 말로 막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진짜 알잖아, 진짜 고달프잖아. 이제 저도 운이 좋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음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할 줄 아는 게 많아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막 그렇게 뛰어난 능력은 아니지만 이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작곡가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뮤지션이라는 게 항상 이제 일이 많을 수는 없거든요. 일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럼 그때는 다른 걸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틈을 안 주려고 제가 할 줄 아는 것들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했어요. 뭐 음향이라든지 작곡이라든지 편곡, 영상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약간 코러스라든지 노래도 가끔 하거든요. 코러스라든지 연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저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치들을 많이 이게 넓혀놔서 이때는 이 일 받고 저 때는 저 일 받고 그렇게 일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좋아하는 어떤 작업이나 좋아하는 행동만으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나의 어떤 다른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는 돈을 버는 이제 비결일 것 같습니다. 창작자로서 가장 외로운 순간 혹시 언제였을까요? 지금도 외롭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며칠 내내 이제 작업실에만 박혀 있고 그러면 나도 답답하거든. 외롭고 그러다가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작품이 내 그 어떤 힘듦을 싹 씻어내려 줄 때 그때는 정말 뿌듯하긴 하죠. 외로움은 이게 해결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친한 선배로부터 들었던 해답이 뭐냐면 지금 이 고독한 순간을 견딘다라든지 아니면 뭐 넘어선다라는 그런 상투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고독을 누리고 즐겨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말 힘들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어떤 이제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혼자 골방에 있으면서도 나도 작업 많이 하면서 많이 늘고 또 많이 성장하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고 고독을 좀 약간 좀 받아들이는 어떤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뮤지션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냥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기로 하신 거네요. 받아들이는 당연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외로움을. 넘어서야 될 대상, 싸워야 될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이제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걸 누리면 또 나름의 또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업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바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래요. 작곡하시면서 스스로 세운 원칙이나 루틴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최근에 작업을 많이 하게 된 게 얼마 되진 않았고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일이 몰려왔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한 어떤 이렇게 노하우가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일단 내 스스로가 건강해야 이렇게 작업이 잘 되고 또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요즘 들어요. 최대한 이제 저도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하는 타입이긴 하지만 쉴 수 있을 때 잘 쉬고 좋은 거 잘 먹고 그다음에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 또 이제 작업도 잘 되고 또 이제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뭐 좀 자기를 좀 혹사시키면서 약간 뭐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그거 정도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버리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챙기시면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시면 아마 몰아붙였던 때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계속 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의 외적인 그런 스트레스 푸는 일상은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해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취미가 좀 잘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무리해서 이렇게 음주로 풀고 네, 그런 편이긴 한데 이제는 좀 약간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또 많이 권하더라고. 좀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뭐 취미로 할 수 있는 운동 좀 찾고 또 이제 사람 많이 만나고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셔서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한때 영화 좀 약간 즐겨봤었고요. 네, 저는 뭐 게임 참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는 게 그 온라인 게임처럼 스포츠 하듯이 하는 게임 말고 저는 이제 영화 보듯이 게임을 하는 편이거든요. 콘솔 게임, 이제 싱글 플레이 게임 같은 거 이제 하나 꽂히는 게 있으면 한동안 그거 플레이하면서 거기서부터 감수성을 얻고 영감을 얻고 엔딩 보고 나면 한동안 게임 안 했다가 또 나중에 꽂히는 게 있으면 또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스트레스를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게임도 저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게임 음악을 어릴 때부터 너무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운 좋게 또 뭐 인디 게임 BGM 그 제작에도 참여를 했었고 벨데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벨데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 10년 뒤에 그러면 본인은 어떤 음악가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기억되고 되고 싶은? 싶나요? 네. 네. 확실한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기술자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 더 이제 노력해봤자 저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도 많을 건데 그 사람들을 뭐 넘어서려고 뭐 그렇게 애쓰다 보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피곤할 것 같고 이제는 그냥 뭐랄까 많은 사람이 될지 적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는 그런 곡을 쓰는 그런 이제 뮤지션 또는 노래하는 뭐 가수 내지는 뭐 기타리스트 그런 이미지로 남고 싶습니다. 그 나이 뭐 10년 뒤에도 계속 음악은 했으면 좋겠고 설령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게 계속 그때까지 음악을 할 수 있게 된다 치면 그때는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을 남긴 그런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나를 일토록 외롭게 만드는 음악인데 이 음악을 계속 하게 되는 큰 이유가 뭘까요, 진짜? 전 저주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괜히 내가 음악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피곤하게 인생을 살고 이거는 분명히 저주에 빠진 거다. 다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되감아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기타를 잡지 않으리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주는 어떤 이제 의미가 크니까 이제 하겠죠. 각자마다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 일단 뭐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직관적으로 멋있잖아요. 뭐 요즘 말로 낭만 뒤지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 공들여서 만든 결과물이 내 귀를 기분 좋게 만들 때 그때 오는 희열을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할 때는 정말 힘들고 뭐 이제 괴롭고 뭐 이제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순간이 오면 그것 때문에라도 제 지속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자꾸 듣는데 음악하고 이런 예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변태인 것 같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만족하고 좋아하고 약간 변태 같은 느낌이. 본인도 그렇겠네? 저도 그럴까요? 그런가? 뭐가 그렇게 내가 진짜 당신 그 어떻게 음악 하는지 알고 있는데 좀 모르겠네요. 아이고 좀 모르겠네요. 적지 않은 변태입니다 진짜. 아유.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아닌데요. 나는 아티스트다라고 느낀 순간은 혹시 언제였을까요? 저는 좀 약간 이제 어릴 때는 좀 감수성이 많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냉철한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말로 흔히들 말하는 T 가끔 가다가 요즘은 또 음악도 활동 오래 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음악을 오래 했다 보면은 음악이 주는 감동이 좀 옅어지고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 해야 되나 그런 순간이 생기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어도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분석하게 되고 약간 이제 직업병처럼 그러다가도 나한테 가끔 이제 울림을 주는 곡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할 때 나 아직도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 나 그래도 예술하는 건 맞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 지금은 요즘은 너무 직업처럼 이렇게 기계처럼 음악을 만들고 살아오고 살고 있는데 그런 감동을 주는 순간이 올 때마다 아직까지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 마련이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아티스트다라는 문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해요. 지난 편 제 영상 받았는데 저 김웅이 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술이 있다.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인생이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진짜 나도 뭔가 위로가 되더라고. 요즘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뭐 대중 예술이 또 노출이 잘 되고 또 이제 의견이 이제 잘 모아지는 그런 어떤 이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만이 좋은 예술이다, 저런 것만이 좋은 예술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더 짙어진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예술의 기준이나 미학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 시대긴 한데 그것들을 속에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게 TV에서 나와서 이제 뭐 연주하는 사람들만이 예술가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사람만이 꼭 좋은 예술가는 아닌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자기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 안에 다 예술성이 다 녹아 있고
그것들을 좀 예술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좀 더 능숙하게 꺼내 보일 뿐이에요. 네. 본인 스스로에 있는 어떤 이제 감수성이나 어떤 영감을 좀 과소평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티스트 다의 시그니처 질문. 그런 것도 있어? 네. 기타가 말을 한다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이제 저희 시그니처 질문이에요. 미치겠다. 기타가 말을 한다면 내가 그 뒷부분을 못 봐서 그런데 기웅 형한테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보세요 방송으로. 아, 네. 미안합니다. 되게 까칠하다, 갑자기. 야. 오케이, 알겠다. 기타 나에게 말을 한다면, 진짜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인데.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타한테. 어떤 말이냐면,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말. 멋있어. 왜냐면 나는 내 스스로 한계를 두고 살았거든요. 이제 기타에 대해서.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는 정말 저걸 어떻게 치지? 너무 어렵겠다. 정말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어려웠던 그런 연주를 지금 내가 치고 있어요. 어쩌지 나이 먹고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되긴 되네. 나한테 한계가 이제 나는 명확할 줄 알았는데 아직 한계란 없구나라는 거를 요즘 얘가 알게 해주고 있거든요. 기타가.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실력이 늘고 있어요. 요즘은 연습하는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런데 뭐 기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작곡하는 능력이라든지 편곡하는 능력 지금 아직도 늘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내가 활동해 오면서 아직도 나는 성장해 가고 있어요. 기타가 나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아직 끝이 아니다. 잘하고 있다. 더 해봐라라고. 네. 근데 실제로 얘가 나한테 말을 건다면 진짜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끝이 아니다. 더 해봐봐. 더 해봐. 오늘은 아티스트 다의 옥피디님과 함께했습니다. 경험과 그 안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고요. 그 안에 예술의 이야기가 되는 시간 아티스트 다였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 진짜야? 예. 가보겠습니다.